자, 신경계가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내분비계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으면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요거 신경계라고 쓰고 요거 내분비계인데,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각각 독특한 영역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공통 분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구분되는 건, 가장 큰 건 뭐냐면 신경계는 빠르죠. 빠르다. 이게 가장 빠르죠. 우리가 발가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신경계는 작용이 아주 빠릅니다. 대신에 작용이 좀, 효과가 좀 짧죠. 짧음 이렇게 쓸게요. 효과는 좀 짧게 일어나죠. 지속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반면에 내분비계는 좀 느려요. 느림. 그런데 좀 지속적이에요. 반응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경이. 요거 이제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신경의 채소 단위,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표적세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흥분이 전도될 거 아니에요. 여기 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말을 쓰는 거고, 여기서는 더 이상 정기적인 흐름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뉴런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잖아요. 여기 전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긴 전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도, 전달. 요거는 뭐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못하는데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의 말단에서 유리되면, 즉 방출되면 얘가 흥분해서 반응이 일어날 텐데, 여기 있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빠르게 제거되다 보니까 반응이 빨리 멈추겠죠. 그래서 빠른 대신에 짧은 거예요, 작용이. 자, 그런데 얘들은 조금 지속적이란 말이에요. 왜 느리냐 그럼? 아니,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 여기서 분비를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혈관을 따라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혈액에 의존해서 가다 보니까 표적 세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표적 세포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반응을 유발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게 신경이 전달해서 일어나는 반응보다는 훨씬 좀 복잡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효과를 기대하겠다? 그럼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대신에 한번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좀 지속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요렇게 이제 표적세포가 있어요. 표적세포가 있고 여기 이제 수용체가 있어요. 요게 표적세포예요. 표적세포. 그래갖고 혈액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호르몬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딱 결합을 했어요. 여기 딱 이렇게 결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열쇠와 자물쇠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친화력이 좋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호르몬과 수용체는 친화력이 좋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속적이지. 심지어 이 호르몬이 제거되더라도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신경과 호르몬이 유발하는 반응들은 좀 틀리겠네. 좀 빠른 반응을 유발할 때는 신경계겠네. 뭐겠어요? 근수축이겠죠. 근수축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한참 있다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근수축이라든지 아니면 내분비의 반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외분비가 좀 구분이 되잖아요. 눈물, 뭐 땀 이런 거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라든지 성장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전해질 균형, 뭐 수분 균형, 이런 거 조절할 때는 조금 뭐랄까요? 요런 거 조절할 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거는 호르몬으로 조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들이 공통적인 기능 영역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신경이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신경의 말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할 거예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세포로 유입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교감신경이 있거든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네프린, 노르아데날린 같은 얘기예요. 요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요게 부신입니다. 부신이에요. 부신. 요거는 신장이고, 신장 위에 붙어있는 게 부신이에요. 요거는 지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 기능적으로 연결된 거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부신이에요. 부신 피질이 있고 수질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겉에 껍데기가 피질이고 안에가 수질이에요. 그러니까 겉질 속질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면 그게 수질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수질에서 그걸 혈액으로 방출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네. 이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한 노르에피네프린이 수질에 가서 얘를 흥분시키고 또 그 노르에피네프린이 혈관을 따라서 혈액으로 방출되면 혈관으로 방출되면 내분비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신경 전달 물질인 동시에 내분비 물질이 되네. 호르몬이 되는 거네. 그죠? 요런 게 이제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호르몬을 분비하려면 결국 얘가 흥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흥분시키는 게 또 신경이에요. 신경이 얘를 흥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계가 호르몬 분비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또 조절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신경조절과 운동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